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인지 기능이 손상될 수가 있고요. 오히려 불면증이 생기실 수가 있고요. 부작용이 항상 졸려요. 어지럽고 또 머리도 아프고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는 기억력이 떨어지고요. 폐경기 때 어떻게 불면증을 치료를 해야 될까요? 폐경기 때 불면증이 오면 잠을 못 자잖아요. 어떻게든지 잠을 자게 치료를 받는다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한테 오신 환자분 중에서 원장님 저는 일주일 동안 5시간밖에 못 잤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뜬눈으로 밤을 새워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약물에 도움을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일 근본적이고 중요한 거는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고요. 불면증의 인지행동 치료에는 자극치료요법이 있고요. 수면을 제한하는 요법이 있고 이완시키는 요법이 있고 인지시키는 요법이 있고 수면 습관을 교육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자극 요법일 때는 졸릴 때만 침대에 들어가서 눕는다. 침실에서는 공부라든지 일을 하지 않는다. 수면 제한 요법은 취침 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여가지고 수면의 효율을 높인다. 그 다음에 복식호흡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긴장감을 해소하게 되면 편안하게 이완하는 이완요법 같은 것들이 인지요법에 들어가게 됩니다. 약물 치료는 수면제가 있습니다. 이 수면제 중에서는 벤조디아제핀이라고 하는 성분과 비벤조디아제핀이라고 하는 수면제 계통이 있고요. 가바펜틴이라고 하는 건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가바의 양을 늘려가지고 잠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바펜틴 양을 쓰는데,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 치료도 수면에 도움을 주는 치료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울증 치료제랑 수면제랑은 좀 다른 치료제이거든요. 우울증 치료제를 하더라도 폐경 여성들한테 호르몬 치료랑 같이 쓰고 우울증 치료제도 같이 쓰면서 했을 때도 불면증 치료제에 도움이 됩니다. 항히스타민제, 너무 몸이 간지러워서 알러지나 이런 거 생겼을 때 쓰는 항히스타민제도 수면 치료제 효과가 되고요. 멜라토닌도 시차 적용할 때 쓰는 치료제인데 여러 가지 논란의 요소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멜라토닌은 항노화 치료제도 쓰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제도 쓰면서 멜라토닌도 같이 쓰는 게 항노화 치료에도 좋고 수면의 질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약물 요법을 보면 수면제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면제 처방은요, 병원에서 줄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에 오시게 되면 2주 이상은 처방은 하지 않고요. 보통은 일주일 정도를 주고 경과를 보고 그 이유가 됐을 경우에는 정신과에서 다른 치료를 같이 병원에서 하시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면제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슬록스라고 하는 약들이 있고요. 2주 내지 4주 단기간만 사용을 해야 되는 약들입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인지 기능이 손상될 수가 있고요. 오히려 더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생기실 수가 있고요. 자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골절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가 생기게 됩니다. 단기 처방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이거는 부작용이 항상 졸려요. 어지럽고 또 머리도 아프고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것도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는 기억력이 떨어지고요. 또한 의존성 및 내성이 생겨가지고 약을 먹어도 장기적으로 또 약이 잘 안 듣는다. 급성적으로 빨리 잠을 잘 자게 하는 스테로이드나 졸피딘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의존성이 높습니다. 오래 쓰게 되면 의존성도 생기게 되고, 특히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런 약들은 항상 복용 기간을 최소화하고 짧은 기간에 약을 빨리 끊도록 하거나 다른 약을 바꾸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가바펜틴하고 테아닌이 섞여 있는 건강보조식품들이 나와 있는데 수면도 유도하고 부작용도 많이 적을 뿐더러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는 약들이 나와 있겠고요. 가바펜틴의 장점은 수면제에 비해서 의존성 및 내성이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졸립다거나 낮에 어지럽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신장 기능이 나쁜 사람도 어느 정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량을 쓰게 되면 졸리고 피로하고 체중도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죠. 여성 호르몬
호르몬 치료는요, 인지력, 집중력,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갱년기 치료할 때 여성 호르몬 치료는 베이식으로 항상 깔고 가야 된다는 게 강력히 주장을 하고, 이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그래도 안 들었을 때 가바펜틴을 쓴다든지 멜라토닌을 쓴다든지, 그래도 안 되면 수면제를 쓴다든지, 종합적으로 폐경기 여성의 불면증 치료에 있어서 여성 호르몬 치료는 수면의 질 개선에 효과적이고 용량을 잘 맞춰서 쓰게 되면 가장 베이식하게 쓸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50세부터 80세까지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바꿔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여성 호르몬 치료를 갱년기 때 꼭 가져가야 된다고 여러분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항우울제는 수면도 유도하고 수면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제 한 가지만 안 돼 있을 때는 항우울제를 같이 쓰게 된다. 반드시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쓰셔야 되는 약들입니다. 항히스타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굉장히 많이 처방을 받아서 드시게 되는데요. 부드럽기가 낮다, 재채기를 너무 심하게 한다, 이럴 때 쓰는 것들이 항히스타민제고요. 그런데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 중에 강력한 부작용이 수면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항히스타민제를 불면증일 때 같이 쓰기도 합니다. 항우울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긴 한데 중대한 부작용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잠이 안 올 때는 따로 드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멜라토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멜라토닌은 수면의 시간을 늘리는 거는 8분에서 12분밖에 안 되더라. 이 멜라토닌은 용량도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고 또 부작용도 사실 별로 없어요. 항노화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이죠. 가격도 싸요. 먹었을 때 30분 이내에 빨리 잠이 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부작용 중에 하나는 수면을 유지하는 시간이 짧아서 보통은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면 지속시간이 떨어지니까 수면 유지 시간이 짧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멜라토닌은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멜라토닌은요, 빨리 잠들게 하는 효과가 있고 작용 시간이 짧기 때문에 4시간 정도 지나면 잠이 깹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래 유지되는 지속형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약이 나오긴 했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약국에서 드시면 도움이 되지만, 멜라토닌은 개인에 따라서 반응도 많이 차이가 나서 본인이 복용해보고 맞는지 유무에 따라 결정하시고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은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복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항노화 목적으로는 같이 쓰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약입니다. 근데 이런 걸 항상 많이 드시면 졸리기도 하고 또 피로감도 느끼고 또 무기력감도 느끼시니까 모든 약은 오래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이 약물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인지행동요법과 습관 같은 것을 잘 조절해서 약을 안 쓰고 수면을 취하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면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잠만 잘 자도 몸이 피곤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더 생기시게 마련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수면 습관 개선을 시키는 것도 알려드릴 거고요. 비만 치료 역시 수면의 질의 개선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